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7월, 8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지금은 4주차로 우리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책으로 박기장에서 출판했어요. 이 책으로 우리는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유형 13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유형 13번은 주제를 고르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글에 보통 끝에 많이 나와 있고요. 중심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5번부터 38번까지 주제를 고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문장 끝부분에 여기 끝부분에 여기 끝부분이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겨울철이라고 해서 식중독에 대해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겨울철입니다. 식중독. 여러분 혹시 식중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식중독은요. 상한 음식,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픈 그런 병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토하고요. 화장실에 가서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메스꺼움과 머리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식중독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은 익혀서 먹고 물은 끓여서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중독은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병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뭐예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채소에 이미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요. 과일, 어패류는 어는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어는 물고기, 폐는 조개라는 뜻입니다. 물고기와 조개 등을 통해 조개 때문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다, 병에 걸리다. 감염되다, 병에 걸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염자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그냥 만나서 혹은 지나갈 때 잠깐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쉽게 전파된다.
전달된다.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 만나도 걸리고 또는 잠깐 지나갔는데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전파는 저는 전달하다. 파는 퍼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한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다녔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전파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파예요. 자, 노로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합니다. 생활합니다. 생존, 생은 살다. 그래서 생활, 생존 이런 표현을 쓰고요. 존은 있다, 존재하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생존하다, 생존하다, 생활하다, 생존하다, 존은 있다, 존재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처는요, 우리 식품을 안전하게 먹도록 해주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관리하는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행정부, 대통령, 행정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외국인들과의 관련된 일을 하면 외교부, 또 여러분 비자랑 관련되는 일을 하는 곳은 법무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한국의 행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식품 안전은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어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노로바이러스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다, 병에 안 걸리게 하다. 예방하다, 병에 안 걸리게 하다. 병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귀가 후에, 귀가는 여기 쓸게요. 귀는 집에 가다. 귀는 되돌아가다. 되돌아가다. 그래서 귀국하다, 고향에 가다, 귀국하다. 귀국하다. 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가하다는 집에 돌아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귀가 후에 무엇을 합니까? 또 조리 전에, 조리는 뭐예요? 조리는 요리입니다. 요리하기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손 자주 씻죠? 진짜 손 자주 씻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많이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각별하는 각은 특별하다. 특별하다. 주의는 조심하세요 이야기를 했고 당부는
다시 또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 각별하다는 특별한, 특별하게 조심하세요. 다시 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노로바이러스 때문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도 마찬가지고 세균은 손을 씻으면 세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야지 여러분의 병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예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노로바이러스는 음식이나 사람을 통해 전염을 되기도 쉽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글의 주제는 아니죠.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죠?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해야 합니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진짜 맞아요. 여기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지만 역시 이것도 무엇입니까? 주제는 아니죠. 주제는 아닙니다. 4번.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절대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맞을 수 있어요. 기가호나 조리 전에 손 씻기를 하세요. 왜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항상은 좀 위험해요. 손을 자주 씻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직접적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 2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식중독 예방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면 어린이들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시키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뇌 구조가 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어린이들의 뇌 구조가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가 있으면 어떤 어린이는 놀고 싶은, 어떤 어린이는 생각이 없고, 어떤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뇌는요,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이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같이 볼까요? 한 연구팀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10살 어린이, 글을 잘 못 읽는 10살 어린이 아동은 어린이입니다. 47명을 대상으로 47명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47명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뇌 영상 검사를 했습니다.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뇌를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 영상 겸사를 실시해서 실시하다 실제로 현실에서 진짜 시작하다 시작해 보았습니다. 실시하다 실은 실제로 현실 진짜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뇌가 변화했어요. 아까 뇌가 변화했어요. 뇌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아이들은 뇌의 왼쪽 전두엽 부분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뇌는요, 왼쪽 뇌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뇌가 있으면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 있죠. 그죠? 여기 왼쪽을 좌라고 합니다. 왼쪽은 좌라고 하고요. 왼쪽은 좌라고 하고 여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뇌라고 하게 됩니다. 좌뇌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은요. 여기 오른쪽은 우뇌라고 하게 됩니다. 우뇌. 여기는 우뇌, 좌뇌. 뇌에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뇌를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앞이에요. 그렇죠? 뇌의 앞입니다. 뇌의 앞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 뒤는요, 후라고 합니다. 뒤는 후라고 합니다. 여기 있을까요? 네. 좌뇌의 앞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좌뇌의 앞, 전두엽. 자, 그래서, 뇌에, 보세요. 뇌가 있는데, 뇌를 이렇게 나누어서, 좌뇌의 왼쪽 전두엽, 바로 이 부분이죠. 전두엽, 전은 앞이라는 뜻이고요. 전은 앞이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의 앞부분이 감소되어 있었다. 감소되다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어린이들이 책을 안 읽었을 때 머리가 작았습니다. 앞머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 어린이들에게 6개월 동안 읽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책을 읽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훈련이 끝난 후 아이들의 뇌에서 아까 왼쪽 전두엽 부분이 6개월 전보다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활성화 이야기 했었어요. 활발하게 완성되고 발달되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활발하게 완성되고 발달시키는 변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전두엽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전두엽이 커졌습니다. 활성화되었습니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거 뭐예요? 아이들이 6개월간 책을 읽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주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책을 읽는 훈련이 책을 매일매일 계속 읽게 하면 뇌의 구조 모양을 어떤 모양? 생물학적 모양을. 우리는 생물이에요. 맞아요. 생은 생활하다, 살아있다. 생활, 살다. 물은 물건,
또는 동물. 우리도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학은 공부하다.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동물의 그 한 연구를 하면 이 뇌를 연구해 보면 책을 많이 읽었더니 뇌의 모양이 변화했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말 뇌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책을 읽으면 결국 뭐예요? 뇌가 작았던 뇌가 커진다라는 것은 똑똑해진다라는 거예요.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주제는 아마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면 뇌가 변화합니다. 이렇게 뇌 구조가 변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책을 읽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증명되었다라는 게 주제글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독서를 통한 읽기 훈련은 독서 뭐예요?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읽기 훈련을 하면은요, 우리 인간 뇌의 생물학적 구조를, 여기 있네요. 뇌의 생물학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맞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정답을 찾았네요. 자, 그래도 다음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2번 뇌의 구조와 뇌의 변화. 뇌의 구조, 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뇌가 생긴 모양. 구조는 여기 있을까요? 여기 뇌의 모양. 여기 쓰면 되겠다. 자, 뇌의 모양. 뇌의 구조는 뇌의 모양입니다. 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뇌가 변화했습니다. 변화하다는 것은 바뀌다라는 것이고요. 파악하다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봤죠? 뇌 검사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아니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읽기 능력 교정 훈련은 아이들에게 계속 읽기 능력을 했습니다. 읽기 능력 교정은 좋게 만드는 것. 좋게 만들다, 교정하다, 좋게 만들다, 훈련하다. 훈련하다는 연습하다, 공부하다. 연습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게 됩니다. 계속 훈련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읽기 능력을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는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게 아니고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었음, 뇌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글을 잘 못 읽는 아이들은 맞아요. 뇌의 왼쪽 전두엽 부분이 맞습니다. 뇌의 왼쪽 전두엽 부분이 감소되어 있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 뇌의 왼쪽 전두엽 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인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역시나 주제는 아니라는 것. 주제는 어떤 게 주제가 되겠습니까?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는 게 주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주제는 즉 1번이 주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토픽 특강 월요일 일기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과제 잘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꼭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이 수업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석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비자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 힘들더라도 많지 않으니까 꼭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린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